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식의 뜻을 알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유리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리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알아봐야겠죠. 그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항등식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항등식은 좌우가 같으니까 이꼴로 놓고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71번인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입니다. 분수식을 계산을 할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다고 하면 반드시 나누어라. 그래서 분자의 차수를 낮춰주어야 합니다. 분모의 차수보다. 다음에 세 번째, 부분분수의 변형은 a 곱하기 b분의 1은 a 빼기 b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번분수는 분수의 분모에 또 분수식이 있는 것으로서 그 아이를 통분해주면 됩니다. 분수식의 계산, 식의 값의 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아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례식을 또 분수식으로 나타내든지 또는 비례식의 비례상수를 두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리함수의 뜻을 알고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그 유리함수의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유리함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 것이고 얘가 표준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고 표준형이 아니고 기본형이 되겠죠. 그 아이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표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라는 것은 일반형이 되겠죠. 일반형. 그 일반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보면 그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유리함수의 식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야겠고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점대칭이죠. 그렇죠? 점대칭. 분모의 값이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 분자의 값이 양수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음수이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수니까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또는 그 아이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용 문제로 합성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좀 이따 문제를 풀고 알아볼 것입니다. 유리함수는 1대1 대응함수. 점근선의 교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1대1 대응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단원에 돼 있는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이다. 거기에 대해서 차차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리식. 먼저 유리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두 다항식 AB에 대해서 B분의 A꼴로 나타낸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하고 B가 0이 아닌 상수이면 어떠한 상수의 형태이면 2분의 x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항식이 됩니다. 다항식도
유리식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전체가 유리식이라는 벤 다이어그램 안에 한 부분은 다항식이고 한 부분은 분수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모두 다 분수식으로 일하고 하는 거죠. 그쵸? 유리식의 성질을 보면 유리식의 중요한 성질은 분모 분자의 일정한 수를 영원인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통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느냐? 분수식을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바로 통분과 약분입니다. 통분은 유리식의 성질 1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유리식을 분모가 같은 유리식으로 고치는 것. 분모가 같은 유리식으로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식은 반드시 분모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분모가 통일되어야 한다. 분모가 같아야만 우리는 그러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덧셈과 뺄셈을. 따라서 분모를 반드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통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약분. 유리식의 분자와 분모에 공약수가 있을 때, 공통된 식이 있을 때, 공통된 수가 있을 때 유리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분자와 분모를 공약수로 나눈다. 식을 간단히 하는 것을 우리는 약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분한다. 통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군더더기가 있으면 차수가 높아져서 식이 복잡해지겠죠. 있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먼저 식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약수가 있으면 반드시 약분해서 식을 최소화, 간단하게 나타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면 되겠죠. 리마크를 한번 볼까요? 다항식 A가 다항식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는 B 곱하기 목 Q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B를 A의 약수, A를 B의 배수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에서 두 번째 공통된 약수를 우리는 공약수라 하고 공약수 중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에서 공통인 배수를 우리는 공배수라고 하고 공배수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최소 공배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식의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모가 통일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모가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그 통일된 것을 우리는 뭐라 하죠? 통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모가 같아야만 우리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리식의 덧셈에서 교환법칙과 자리 바꿈이죠. 그렇죠? 결합법칙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항등식의 개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대표 유형입니다.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좌우가 같다는 거겠죠. 좌우가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개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개수 비교. 여기는 유리식이니까 일단 통분을 해서 분모가 같게 만든 후 분자에 있는 분자의 개수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i는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6x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i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통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과 b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b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렇게 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b의 x의 제곱 b 마이너스 2a의 x 없어지겠네요. 그쵸? 플러스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의해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수 있고 1차 항의가 개수가 같으니까 6은 b 마이너스 2a가 됨을 알 수 있고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은 4 더하기 4가 되어서 16이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쵸?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제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쵸? 반드시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면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 유리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보시면 곱셈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나눗셈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는 이렇게 나눗셈은 반드시 곱셈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역수가 됩니다. 한번 뒤집어 준다는 거죠. 뒤집어 주면 얘가 곱셈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셈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유리식의 곱셈 또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 계산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기출 문제겠죠. 그쵸? 네. 거기에서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한다? 나눕니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누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낮아지겠죠. 그렇게 반드시 낮춰 주어야 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계산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했을 때? 통분을 했을 때. 그래서 얘는 1차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x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빼기 2를 주면 더하기 2가 되어서 여기엔 3이 남고 x-2는 서로 약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개 이상의 유리식의 합 또는 차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개 이상의 유리식의 계산은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도록 적당히 2개씩 묶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항의 차가 2고 이렇게 하면 항의 차가 2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4x,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분자의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x와 x를 하나는 더하기 여기는 빼기 이렇게 함으로써
분자의 차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얘네들 통분하면 분자의 차수가 1차가 남겠죠. 그쵸? 남으니까 식이 복잡해진다라는 것이다. 되겠죠? 세 번째, 분모가 두 개 이상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되어 있을 때 부분분수로 변형을 시킵니다. 부분분수 변형. 두 개짜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a 곱하기 b분의 1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a와 b는 서로 달라야겠죠. 세 개짜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두 개씩 묶어서 합니다. C 빼기 A 맨 뒤에 있는 거 빼기 맨 앞에 있는 거 분의 1은 A 곱하기 B분의 1 빼기 B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은 X 플러스 1 빼기 X를 하면 없어져서 1만 남죠. 그래서 1 곱하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2는 차가 2가 되겠죠. 그쵸? 2.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되어서 얘가 없어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하는 것을 부분분수의 변형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분수, 분자 또는 분모에 또 분수식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번분수라고 합니다. 분수식이 되겠죠. 분자에 또 분수식이, 분모에 또 분수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역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는 곱하기 해주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가 되어서 BC 곱하기 AD 이렇게 되죠. BC를 구해보면 이렇게 얘가 분모로 얘가 분자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모자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자로 갑니다 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분자 또는 리마크를 보면 분자 또는 분모의 또 다른 분수식을 포함한 유리식을 우리는 번분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분의 B분의 A라고 하면 요게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모, 여기가 분자. 이거는 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B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x의 n제곱 플러스 x의 n제곱 분의 1의 값을 계산을 할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2차식이 주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양변에 x를 나누어 얘네들을 양변에 x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뭘 쓴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거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또는 x 마이너스 1의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곱셈공식의 변형을 쓸 수가 있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x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모두 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의 값이 주어졌을 땐 이런 거, 여기는 차의 값이 주어졌을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셔야겠죠. 분자의 차수가 부모의 차수보다 큰 유리식의 변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이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할게요.